할 일이 없는 관계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할 텐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프라이빗 할 때 다 배운 건데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은 일단은 시험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DP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주로 그랩 카드 하면서 같이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자, flight instrument. To fly in cloud, we have to know how instrument works. We can recognize problem.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VFR 날 때는 계기가 거의 필요 없죠. 사실 밖에 보고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VFR에서 필요한 계기들이 뭐가 있더라. 벌써 까먹었네. 하여튼 VFR 비행에서 필요한 거 플러스 IFR용 요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고장났을 때 그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인터프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피로스테릭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로스테릭 시스템은 여기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 VSI 그리고 알티미터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시스템만 쓰는 거는 이 VSI와 알티미터 두 개가 쓰는 거고 피로 튜브까지 같이 쓰는 거는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프라이빗 공부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 많이 까먹게 되기도 하고 그냥 원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 피로 히터 스위치가 있네요. 이게 제트기들은 이걸 항상 켜고 다니기 때문에 하지만 세스나의 경우에는 켤 때도 있고 끌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디아이싱 혹은 안티아이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아이싱이라는 개념은 생긴 아이싱을 없애준다는 의미고 안티아이싱은 뭐 프리벤트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트기에서는 그냥 항상 이거 켜둡니다. 이거 켜지 않으면은 이 코션이 떠요. 좋은 그림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각각의 계기들이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는 프라이빗 때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IFR용 계기는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300피트와 400피트 사이에 나부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요게 20 feet increments라고 합니다. 요거 이 알티미터는 IFR용이 되겠죠. VSI에는 따로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피로 튜브는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 스태틱 포트는 3개 다. 스태틱 프레셔는 not moving outside pressure represent altitude.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스태틱 프레셔 not moving outside pressure represents altitude. 잘 해석이 안 됩니다. Transducer analog pressure converts to digital information. 트랜스듀서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압력계를 원래 예전에는 압력계의 바늘이
바로 압력계의 그 계기가 바로 바늘을 움직이는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 압력계를 트랜스듀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로 전달을 해주면 G1000 같은 이제 계기 시스템이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ADC라고 하는 거는 Air Data Computer라고 하는데 G1000에 있습니다. 사실 IR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딸 때 어떤 그 시스템으로 따든지 상관은 없어요. 뭐 식스팩으로 할 수도 있고 G100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제한이 있었던 게 오토 파일럿이 있는 비행기로 시험을 보면은 아마 DP가 요청을 하면 3개의 어프로치 중 1개는 오토로 할 수도 있어요. 오토 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아마 DP가 그걸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갈 때 오토 파일럿이 안 되는 비행기를 골라야 된다. 평소에 하던 비행기로 하시면 됩니다. ADC는 takes RAM air static pressure and use this information to calculate airspeed, altitude, vertical speed, outside air temperature. 이렇게 되는 거죠. ADC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얻어서 스피드, 고도, VSI 그리고 outside air temperature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 ADC 컴퓨터가 요 앞에 건 알겠어요. 근데 왜 ADC 컴퓨터가 outside air temperature를 왜 가지고 있느냐? 왜 outside temperature가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true airspeed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G1000 시스템 보면 에어스피드 인디케이터가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트루 에어스피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트루 에어스피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outside air temperature가 필요하기 때문에 ADC 컴퓨터에서 이 값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How does ADC calculate airspeed? 이거는 뭐 똑같아요. VFR 공부하실 때랑 똑같습니다. How does ADC calculate altitude? 요거는 똑같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버티컬 스피드는 레이트를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G1000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G1000 시스템만 알아도 되겠지만 세스나 G1000 안에 3개의 스탠바이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요. 한 개는 에어스피드 그리고 에리튜드 그리고 에어스피드 에리튜드 또 하나 뭐지? 알티튜드구나. 요 세 가지는 비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아닙니다. 이건 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에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바이 계기이고 라운드 게이지일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프라이빗 할 때 다 하셨을 테니까는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indicated airspeed, calibrated airspeed
high speed has low angle of attack. 이건 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true air speed. 그 다음에 ground speed. 여기 원래 다른 스피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이스티지라고 하나? 아이스티지. 원래 이 가운데 이퀄리브리엄 에어스피드라고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비행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스나에서는 필요 없어요. 아이스 TG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스피드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V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비행기를 운항을 한다, 플라이트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그 비행기의 V 스피드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바뀌게 되면은 반드시 제일 처음에 봐야 하는 게 요 V 스피드 항목입니다. 어떤 비행기를 공부를 할 때 리미테이션은 다 외우거든요. 이 리미테이션 안에 이 V 스피드가 다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스톨 스피드 30. 뭐 이게 사실 POM이 아니라 POH 자체에는 dirty, clean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쓰니까 그대로 쓸게요. 스톨 스피드는 더티일 때 이렇게였고 클린일 때는 48. 요거는 맥스 웨이트에서 그렇습니다. 웨이트가 적어지면은 당연히 이 스톨 스피드도 내려갑니다. 스톨 스피드는 내려가는 게 우리가 더 좋겠죠, 그죠? VX, VY 얘네들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비행을 한다 하면은 다 알아듣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슷한 개념을 FMS가 대신 계산해 주기 때문에 VX, VY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써요. VG는 Best Glide Speed 요건데 사실 이것도 맥스웨이에서 맞나? 스톨 스피드가 이건 맥스웨이시 아니다. 요건 항상 68입니다. 항상 68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에어로다이나믹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VG가 어떤 컨피규레이션에서 다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플랩을 쓰게 되면 이 VG도 내려가요. 그래서 다음 거는 VFE Maximum Flap Extended Speed 85마트. 이게 이 플랩이라는 그 장치 자체가 공기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리게 되면 플랩이 고장 나거나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85라는 제한을 두긴 한 거지만은 실제로는 85 이상에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비행기의 모든 장치들은 그의 1.5배 G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플래카드 스피드는 이렇지만은 85 이상에서도 뭐 부러지진 않는다. 하지만은 85 이하에서 당연히 오퍼레이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스피드를 어기게 되면은 리미테이션 초과로 시험을 볼 때 떨어집니다. VFE 110 우리 주로 얘기하죠. 뭐 below 110, flap 10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below 85, flaps 20, 30 이렇게 얘기하죠. VA는 maneuvering speed. 얘는 당연히 max weight일 때고요. 웨이트이 떨어지면은 이 VA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VNO는 129, VNE 163. 163 노트 이하가 되면은 바로 얘가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도 1.5배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겠지만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택시를 할 때는 에어스피드가 제로고 에어스피드 alive during takeoff. 이런 거는 사실 뭐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알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 인크리먼트가 50피트 단위죠. 이런 애들은 IFR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IFR 설명을 하는데 얘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Types of altitude, indicated altitude, true altitude, absolute altitude, pressure altitude, density altitude. 우리가 비행을 하는 거는 사실 얘로 비행합니다. 얘만 사실 알고 있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indicated altitude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altitude는 전부 다 특히 얘네들 두 개는 에러 값에 대한 보정을 한 값이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이에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날고 있는 여기 땅이고 우리가 날고 있는 비행기들은 서로 피해가면서 고도를 맞춰가면서 피해가면서 날아야 되는데 이 계기들이 정확히 그 주변에서 비행하는 비행기들이 모두 정확히 똑같은 값을 맞추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그렇고 이 비행기도 그렇고 true altitude나 absolute altitude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밖의 뭐 온도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이런 걸 알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작업이기도 하고 이 altitude라는 것을 쓰는 첫 번째 목적 자체가 이 비행기의 고도 세퍼레이션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프라이머리는 이 고도 세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같이 틀리면은 얘가 부딪힐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ndicated altitude만 우리는 신경을 쓰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True altitude는 height above mean sea level이라고 해서 MSL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Absolute altitude는 height above ground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그라운드는 뭐 땅이 뭐 이렇게 산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또 피크도 있고 이러니까는 absolute altitude는 크게 변할 수 있겠는데 mean sea level 자체는 height above mean sea level 요거는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말은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같은 고도라고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행을 할 때 ATC가 그 주변의 알티미터 값을 불러주죠. 그러면은 뭐 29902 뭐 3003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이 보정 값은 MSL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ndicated airspeed긴 하지만은 사실은 알파 에어스페이스에서는 그냥 indicated altitude를 쓴다고 하고 알파 밑에서는 true altitude를 쓴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설명이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수업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Pressure altitude나 density altitude는 사실 우리가 pressure altitude를 왜 구하느냐, 이거는 거의 99% density altitude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값입니다. 그럼 density altitude는 언제 쓰느냐? 실제 비행기가 몇 피트로 날고 있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값을 구할 때 얘를 씁니다. 세스나 컴퍼니에서 세스나를 만들 때 그 세스나의 퍼포먼스를 계산을 할 때 그 회사에서 ISA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값은 민시 레벨에서 15도 그리고 스탠다드 프레셔 29092 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압력과 이 온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준 값이 density altitude입니다. density altitude를 구하게 되면은 그냥 세스나에 있는 POH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Why do we need to know about density altitude? 그래서 density altitude가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increase takeoff distance due to less engine power 이런 것도 있고 increase takeoff distance due to less engine power 이 less engine power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density altitude가 작기 때문에 비행기가 양력을 덜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오프 디스턴스가 더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True airspeed is higher in order to get 55 airflow, longer takeoff and landing distance, less engine power, less thrust, less climb rate, less engine power. 같은 말을 계속 써놨네. 넘어가겠습니다. altimeter setting. To set current altimeter setting within 100 nautical mile of your plane. To compensate for non-standard pressure.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non-standard pressure에 이 프레셔가 모두 골고루게 스탠다드하지 않으니까는 non-standard pressure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non-standard pressure에 대한 보정을 해주면은 얘가 MSL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치 스탠다드 프레셔에서 날고 있는 것처럼 보정을 하는 건데 그 값이 정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온도에 대한 보정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비행기들이 다 같이 틀리도록 그래야 좀 더 안전한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플라이트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above 18,000피트 MSL weekend flight level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얘기고 한국은 14,000피트 유럽의 어떤 국가는 3,000피트에서도 레벨을 쓰게 있습니다. Flight level is pressure altitude. Everyone set altimeter 2992. 편하니까 그리고 같이 틀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시 책. IFR 플라잉을 할 때 규정에 나와 있어요. IFR용 알티미터는 체크를 할 경우 여기 필드 엘리베이션과 75피트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emperature. Altimeter is calibrated so that one pressure change가 1000. That is only true for standard temperature.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템퍼처가 아닌 경우에는 이 1인치의 프레셔 차이가 1000피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가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요 말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high to low, lookout below. hot to cold, lookout below. 이 말은 뭐냐? lookout below라는 얘기는 조심해 라는 뜻인데, 우리가 계기에서 보고 있는 값보다 실제로 더 낮은 고도를 날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기에서 보고 있는 고도보다 내가 실제로 더 높은 값을 날고 있을 때는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로 왔을 때 이렇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알티미터 값의 프레셔 체인지를 안 했을 경우,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내가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하이 프레셔 에어리어에서 로우 프레셔 에어리어로 오게 되면은 나는 같은 값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는 더 낮은 고도를 날고 있는 것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땅이 여기 있고 제가 스탠다드 에어 템퍼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7,500피트 0도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근데 이 0도를 압력은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0도일 경우에 쭉 똑바로 날겠지만은 온도가 hot to cold, lookout below 차가워지게 되면은 저는 점점점 아래 고도를 날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cold to hot 점점 온도가 뜨거워졌다. 이 지역의 온도 자체가 그러면 전 위를 날고 있겠죠. 그럴 경우에 조심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외우시고 있으면 돼요. high to low, lookout below, warm to cold, hot to cold, lookout below. 콜템. 요거는 사실 어프로치 할 때 쓰는 거예요. 어프로치.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어프로치 할 때만 잠깐 쓰고 마는 거예요. 어프로치 할 때도 이거 언제 쓰느냐? 그 고도 보정할 때, 특히 뭐 미니멈이라든지 미니멈 전의 어떤 웨이포인트 픽스가 있는 경우 그 고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프로치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VSI는 넘어가겠습니다. 블락케이지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위에 있는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AHRS 시스템은 중요하죠. 크게 G1000 시스템은 ADC와 AHRS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프레셔를 이용하는 거고 얘네들은 자이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얘 AHRS 시스템에서 프레셔 값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ADC 컴퓨터에서는 AHRS에서 필요한 계산에 필요한 그 값들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페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얘네들 따로 페일이 일어나고 얘네들은 그대로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